인기가 많은 뭐 핵인싸, 연예인급으로다가 생긴 그런 이성하고 내가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설레요. 너무 잘생겼다. 너무 예쁘다. 이런 생각 떠오르세요? 아니요. 우리 사회불안장애들이 이런 생각하죠.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아.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. 난 정말 바보 같다. 난 정말 찐따야. 난 루저야. 실제로 내가 찐따, 루저, 바보가 아닌데도 그 생각 때문에 난 더 바보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돼요. 이미 내가 내 뇌한테 너 바보처럼 행동해라. 너 바보다. 라고 명령어를 준 거야.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몰라요. 그래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. 자동인 거예요. 그거를 캐치하는 훈련이 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. 뭐니 해도 이 자동적 사고 고치는 거는요, 일단 알아차리는 거. 생각이 그냥 확 흘러가 버리기 전에 딱 잡아내는 연습이 돼야 돼요. 5가지 인지오류 기억나세요? 오늘의 치료 포인트는 이 5가지 생각을 하나하나 이제 바꾸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건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지레 짐작하기 오류는 내가 느낌만으로 짐작한 걸 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오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. 그래서 나는 좀 실제로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그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봤나요? 내 생각이 타당한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나? 너무 내 느낌에만 매달리는 건 아닐까?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? 이렇게 한번 좀 내 생각에 태클을 걸어봐야 됩니다. 여러분, 표정이나 한두 마디 애매모호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어요.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얼굴이 이렇게 탁 찡그렸잖아요? 그럼 왜 그랬는지는 수많은 경우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사회불안장애는 남들에게 비호감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좀 거슬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. 무난하거든. 보통 비호감으로 찍히려면 말실수도 많고 욕심도 좀 부리고 나대고 관종짓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불안장애들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. 여러분,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여기잖아요. 그럼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해서 진짜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을 얕보고 흉보는 종류의 사람은 친해질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뭐해요?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강박적 의무감.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완벽주의가 얼마나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우리 확실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. 만족이 없으니까 오히려 좌절감만 쌓이죠. 무엇도 도전할 수 없게 되죠. 남들 앞에서 무조건 잘해야만 한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드실 때는요,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못하면 어떻게 될까?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기준일까? 내가 발표를 하는데 한두 번 말 더듬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? 그런 걸로 점수가 깎이지 않죠?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. 한두 마디 말실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사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. 컴퓨터도 렉 걸리는 마당에 인간은 당연히 오차가 있죠.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에요. 오히려 무조건 난 그 기준을 해야만 해 라는 그런 강박적 의무감이 나를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. 이 모임 같은 데 가서도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엄청 난 활발해 보여야 돼, 난 밝아 보여야 돼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. 그럼 오히려 한마디도 못하고 와요. 그럴 때는 기준을 조금만 낮춰보자. 내가 꼭 그런 사람이어야만 할까? 좀 못하면 어떻게 될까? 그렇게 못한다고 진짜 내가 실패자가 될까? 이런 태클을 한번 걸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세 번째 인지오류는 내 탓하기였죠. 사회불안장애는 다른 사람이 우연히 한 말, 우연히 한 행동을 다 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.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무엇인가? 나는 이 일의 전체를 보고 판단한 걸까?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? 이렇게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. 근데 내가 그 앞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 웃는 거야. 나 때문에 저렇게 웃나 봐. 이런 생각 들어요. 그럼 어떻게 막 미치겠죠? 그때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. 나 때문에 웃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나? 이 한순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지나가기 전부터 쟤네들은 저기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. 나 때문에 웃었다는 증거가 없잖아. 사실 남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 세상의 주인공이에요. 나는 나에게나 큰 존재지 남들에게는 조연, 어쩌면 엑스트라.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엑스트라가 눈에 들어오세요? 그 엑스트라 때문에 울고 웃나요? 아니에요. 그들은요, 날 보고 있지 않아요.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. 혹시나 눈이 마주쳤다면 그건 우연히 마주친 거고요.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들은 게 아니고 들린 거예요. 혹시 진짜로 일부러 듣고 보았어도요, 그들은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다 각자 자기 얘기를 할 겁니다. 왜? 다 각자 자기가 주인공이니까.
네 번째 인지 오류는 극단적 생각이었죠. 우리 사회불안장애인은 어떤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보다 높게 잡고요. 최악의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일반 사람보다 거부당할 걸 더 많이 예상하고 거부를 당했을 때 그 결과도 더 과장되게 생각하고 그 고통도 더 크게 생각합니다. 이때도 나의 이 생각이 정말 타당할까? 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죠. 실제로 그 부정적인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날까? 그들은 정말로 나를 거부할까? 실제로 최악의 경우가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정말로 그 정도로 끔찍할까?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까?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열거를 해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를 하는데 말을 더듬는다. 부정적 상황을 떠올렸어요. 말을 더듬을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내용을 좀 끝내주게 준비하시면 돼요. 그러면 좀 더듬어도 내용상 발표자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말할 때 버퍼링이 엄청 걸리는 애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. 이런 말이 거의 다야. 근데 걔를 말 못한다고 무시하는 애들이 없는 게 잘 들어줘요.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. 그리고 그 친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. 그 친구가 쓴 편지나 글을 읽어보면 이게 그 친구가 맞나? 싶을 정도로 필력이 좋아요. 글을 잘 쓰는데 말을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? 결코 그럴 수 없어요. 그러니 내가 발표를 하다가 말을 더듬을까봐 내가 불안하다? 그러면 내용을 끝내주게 준비하면 무시 못한다는 거죠. 이렇게 좀 걱정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 위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발표가 진짜 틀려가지고 뒤에서 몇몇 애들이 쟤 좀 봐라 틀렸다 나를 보고 수군거렸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애들을 피하면서 학교까지 휴학을 해야 돼?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. 엄청 매력적이고 실력이 좋은 연예인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데 하물며 이토록 평범한 내가 모두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해야만 내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. 내 가치는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.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예요. 남의 평가에 내가 계속 휘둘린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거란 기대를 한다면 어느 날 제가 엄청 상처받는 날이 올 거예요. 이제 슬슬 뭐 저도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하는 말을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. 약간 네 새끼나 잘 키워. 네 자식이나 잘 키워.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는 것 같고. 이런 영상 올리지 마세요라는 메일도 와요. 학부모들한테. 그럴 때 저는 재빠르게 이렇게 생각하죠.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다. 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다. 몇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잘 들어주는 사람,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만 보고 가면 된다.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려요.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리고요, 여러분 발표할 때 진짜로 뒤에서 수근거리는 친구들이 있었다. 부정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해도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. 남의 실수를 가지고 잘근잘근 디저트 삼아서 씹어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닌 거죠. 틀렸다고 씹어대는 그 수준도 좀 저렴한 거잖아. 걔네들한테 인정받아서 뭐해? 다섯 번째 인지 오류는 흑백 논리였죠. 완벽한 거 아니면 다 실패, 날 좋아하는 거 아니면 다 싫어하는 거, 이렇게 세상을 둘 중 하나로만 본다고 했어요. 이럴 때는요, 실제로 나에게 좀 점수를 매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소개팅 나가서 말도 잘 못하고 어색해하고 쭈뼛거렸다, 나 그럼 다 실패해서 난 망했어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로 100점이 아니면 빵점일까요? 정말 나에게 1점도 줄 게 없나요?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빵점인 거야. 근데 나는 몇 마디라도 했잖아요. 함께 걸었고 함께 먹었고 긴장은 했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했다면 40점, 50점은 줄 수 있는 거예요. 이처럼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인지 오류를 탁 잡아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난 늘 좌절감, 열등감 속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거든요. 이렇게 인지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부딪혀보고 경험하면서 생각 바꾸기 연습을 해야만 해요. 선생님 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,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만들어진 인격이 1, 2년 안에 어떻게 고쳐지겠어요? 전 개인적으로 최소한 3년, 빠르면 3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중간중간 저항에 부딪히거든요. 난 안 되나 봐, 그냥 옛날처럼 살자,
이런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. 왜냐면 사람은 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. 그렇게 좋아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무너지면서 아이고 다 실패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. 일시적 퇴보라고 해요. 모든 치료에서 다 나타나는 과정이에요. 그때 아우 저항이 왔네? 일시적 퇴보가 왔군! 하고 미리 눈치채시고요. 난 실패한 거 아니야. 오늘 무너졌어도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. 일시적인 거야. 고치는 과정 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.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일 또 하시던 대로 인지치료 계속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인지행동치료거든요. 인지만 바꾸시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부딪혀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. 사회불안장애가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볼 거다라고 생각해요. 지하철이 힘들어요. 그때 실험하는 거예요. 진짜로 여기서 몇 명이나 날 쳐다볼까? 숫자를 세보세요. 한 사람씩 다 눈을 보세요. 10명 중에 몇 명이 나를 쳐다봤을까? 아마 많으면 한두 명 정도가 봤을 거예요. 그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 지나가니까 우연히 보인 거지. 그나마도 금방 다른 데로 시선 돌려요. 그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쳐다보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. 그리고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. 저 사람 밥 먹을 때 어떻지? 입 닦은 휴지를 식탁에 올려놓네? 이 젓가락에 음식이 묻어있는데 그냥 올려놓네? 아니 된장 국물을 한 방 흘렸네? 근데 아무도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네? 편안하게 잘만 먹네, 잘만 대화하네? 이런 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. 물론 남과 식사를 할 때 예의 있고 좀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절대 흘려서는 안 돼. 결단코 한 방울도 떨어뜨려서는 안 돼.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죠. 좀 흘려도 창피한 게 아니다. 그냥 닦으면 되는 거다. 김대리도 흘렸다. 민지도 떨어뜨렸다. 근데 바보처럼 보이지가 않는다. 사람들도 저 사람을 바보처럼 보지 않는다. 이런 걸 직접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. 이렇게 직접 나가서 체험하고 실험을 하시다 보면은 더 빨리 극복됩니다. 자전거 배울 때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타는 거야 막 요령을 다 알아도 직접 타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배워요. 자전거 타면서 초반에는 당연히 넘어져요. 무서워요 당연히. 그래도 또 하고 또 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게 되죠. 사회불안장애도 직접 사회적 상황에 부딪히면서 처음에는 무서워요. 처음에는 넘어져요. 하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다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고요. 무서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나가셔야겠죠.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도 꼭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세요. 잘한 것만 생각하세요. 무조건. 그게 치료의 원동력이 됩니다. 그리고 훈련은요. 반복하셔야 돼요. 자주 정기적으로 직면을 하시면 빨리 고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치료를 좀 바짝 하시려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가서 사람 만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. 뭐 교회 같은 데 다니시고 볼링, 배드민턴, 테니스, 정기회원 끊으시고 학생이라면 뭐 동아리나 뭐 임원 같은 것도 해보시고 소개팅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지 마시고 등등 훈련을 위해서 꼭 연애를 위해서가 아니고 직면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좀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가보세요. 구체적인 질문 한 5가지 정도로 미리 생각하고 나가시는 거죠.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요 잘 웃어주시고요 리액션도 좀 잘해주시고 그러면 보통은 다 호감으로 느껴집니다. 진짜 거짓골 하고서 막 청국장 냄새 팔풀 풍기면서 나가는 거 아닌 이상 아니면 가방에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맣게 넣고 다니면서 약간 어색한 순간이다 싶을 때 그런 거 하나를 건네요.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주실래요? 훗 호감 상승. 오가는 젤리 속에 싹 트는 친분. 여러분 말 잘 못하겠으면 그냥 잘 웃으시고요. 누가 뭐 흘리면요 바로 그냥 휴지 갖다 주시고요. 이런 거 하시면 보통 다 좋아합니다.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. 제가 뭐 흘렸을 때 누가 물티슈 갖고 와가지고 얼른 닦아주면 그 사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. 내가 뭘 잘 흘려서 그런가? 무엇보다 자신을 좀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 평가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실제로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. 나를 사랑해야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감 있으면 매력적이거든요. 나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.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러려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나의 단점을 일단 한번 쫙 써보세요. 뭐 신체적인 거, 성격적인 거, 능력적인 것 한번 다 적어보세요.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,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한번 다 표시해보세요.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는 가능한 만큼만 목표를 세워서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되고요. 이건 못 바꾼다 이런 거는요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것도 내 일부분이야. 나는 나의 모든 면을 수용한다 라는 말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.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2번씩
각각 10번씩이니까 20번이네요.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해보세요. 일단 한 달 동안만요.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. 그리고 또 나의 장점들도 한번 쫙 나열해보세요. 내 성격, 적성, 능력, 외모, 잘했던 경험, 칭찬받았던 경험, 이런 것들 한번 쫙 적어보세요.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 해서요.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붙이는 거죠. 앞에 나는을 붙이는 거죠.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.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.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도 이제 밀어내거든요. 저도 몇 번 까였어요. 진심으로 칭찬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진짜 정색하면서 칭찬을 거절하더라고. 그것도 꽤 상처되더라고요. 아니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또 밀어내. 여러분, 나를 인정하는 거는 타인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. 나를 사랑하는 것도 타인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.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사회불안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사회불안장애 치료 방법 말씀드렸는데, 아예 새 사람으로 태어나자는 거 아니에요. 너무 힘든 부분은 연습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, 4년 잡고 고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고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부터였습니다.